에, 오늘은 겸에 대한 이야기, 역경에서 지산겸이라고 하는데 겸손할 겸을 뜻하죠. 겸에 대한 오늘 대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다 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겸손한 사람이 비굴한 사람으로 변하기도 쉽습니다. 역경에서는 겸손을 겸을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겸겸, 두 번째는 명겸, 다음에 노겸, 그 다음에 희겸, 이 네 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겸손하다는 것은 명겸에 속합니다. 명겸은 울명자의 겸손을 겸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머리를 꼬북꼬북 조아리고 예스맨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를 낮추고 말로서 표현하면 울명자거든요. 새가 우는 소리, 그걸 갖다가 명을 넣어서 뒤에 겸손할 겸을 넣었다고 해요. 이게 현대사에 제일 많이 씁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하는 것은 좀 교만하게 보이니까 그걸 우리 현대에서는 최고의 겸손함을 덕목으로 삼았는데, 역경에서는 그걸 제일 하질로 봅니다. 제일 아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겸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자기 희생, 봉사 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 있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통체적으로 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은 사실은 비굴하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거만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사람을 보면 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아주 점잖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을 바로 겸이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희겸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수도를 한 스님 곁에 가보면 스님이 또 어린애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서도 위험은 있죠. 그 노스님들을 보면 그렇다 해서 어린애 같다 해서 우리가 막대할 수도 없고, 뭔가 그분 곁에 가면 편안하고 마음도 아주 안착이 되고 하는, 그걸 희겸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 이야기는 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인가 때쯤 돼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중에 식당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식당이 내 기억에는 골목 식당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식당 아줌마는 물론 혼자 사는 분은 아닌데 참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물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식당 주인 아줌마는 남편이 있고 그 외의 사람은 전부 다 혼자예요. 혼자 사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되놓으니까 걸핏하면 친구 집에 가서 머무르며 음식도 먹고, 아주 유명한 식당이었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같이 놀고 이랬죠. 그런데 우리 집에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으로는 한 4명 내지 5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남편을 잃고 이제 탈상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1년 탈상이라 해서 1년쯤 지나야 상복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옷에도 그 삼배로 된 이런 핀을 꽂고 머리에도 꽂고 다니죠.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상주입니다 하는 표시예요. 그걸 이제 벗고 자기 친구들하고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 도중에 어떤 말을 물어보느냐면, 이제 한 4명쯤 되는 부인네들끼리 농담한다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시집 가겠습니까? 물어봐요. 다 혼자 사니까. 근데 내가 답변이, 금방 탈상하고 간 분을, 저분이 곧 시집을 갈 거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얼굴이 벌개지면서 남편 무덤에 흙도 마르기 전에 선생님 그런 소리 하면 되느냐고 내보고 막 눈을 흘리고 아주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뭐 그건 지나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이랬어요. 근데 그 부인은 남편이란 사람을 만나서, 아주 약한 사람을 만나서 약 10몇 년 동안 병고안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김명의 효자 없다듯이 참 남자 복이라고는 치질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근데 그중
친구 중 하나가 부산에서 아주 유수한 호텔의 전무 부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호텔에 그 친구들이 커피도 마시러 가고 이랬는데 그 호텔의 회장이고 부산의 유수한 기업체도 갖고 있는 아주 그 부산 지역의 아주 재벌이었죠. 그분이 전무 부인이 놀러 왔다고 하니까 친구들하고 그 커피숍에서 가다가 그 탈상한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딱 눈여겨봐서 자기 전무한테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그 사람 혼자 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 회장이 자기를 소개해달라 했어. 그러니까 진짜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응감생심이죠. 그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 사람한테 잘 보이고 그 친구한테도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 부잣집에 결혼시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소개를 하고 굉장히 여자분이 뿌리를 쳤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다가 회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필요하면 그 당시 요새는 차가 많았지만 그때는 차도 참 귀할 때입니다. 자동차에 기사까지 불러서 데려서 편리를 봐주기도 하고 또는 생일 때 선물도 하고 같이 쇼핑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여자분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집안에 이제 그 회장은 혼자 된 지가 한 3년쯤 됐는데 그 집 재산도 많고 한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식구들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결혼을 한다니까 난리가 났어. 왜냐? 그 회장은 나이가 많고 또 새로 온 사람 나이가 젊은 여자분이고 젊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새 나이로 치면 한 40대 말기 한 50대 초반이나 됐을까 하는 그런 분이고 회장은 나이가 60이 넘었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많은 재산이 부인한테로 쏠린단 말이에요. 상속이. 그러니까 막 자식들이 상속 때문에 난리가 났어. 상속 때문이라는 표는 안 내도 아버지가 왜 결혼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자식들 키워놓고 난 뒤에 아버지가 행복하게 말년을 보내려고 부인을 맞이하려고 하는데도 재산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자식들이 막 뭐랄까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참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 그때 내가 산대롱을 잡았습니다. 산대롱이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제 주역을 가지고 복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흔들면서 점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 캐를 하나씩 뽑거든요. 이렇게 캐를 뽑습니다. 이 안에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상가치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캐를 딱 뽑았는데 겸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상겸, 겸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답변을 뭐랬냐면 이랬습니다. 사모님, 그분이 참 좋습니까? 물어봐요. 예. 진심으로 좋습니까? 정말 좋다는 거예요. 왜 좋으냐? 이러니까 자기는 일생을 남자한테 아무런 덕도 못 보고 살았는데 그렇게 내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나이가 아주 젊을 때입니다. 그분은 내보다 어머니 뻘은 아니지만 큰 누나 뻘보다 나이가 많았죠. 저는 그때 30대고 그분은 한 50대쯤 됐으니까.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물어보니까 이건 내 참 젊은 역술가가 그런 걸 모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 포기각서를 쓰고 들어가십시오. 이랬어. 그래서 이제 그 회장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시끄러우면 내가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식구들 전부 다 모인 가운데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고 공정을 하고 난 후에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 자식들이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참 그러면서 아주 저 둘이가 아주 살가운 세상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건 아주 허망하죠. 세월이 6, 7년 흘러가면서 이 회장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당남암인가 이상한 암 진단을 받았어. 이제 시한부 생명. 그 아줌마는 나는 팔자가 있어. 그 당시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팔자가 있어서 가는 사람마다 아프다고. 그 병관을 아주 지극히 했어. 어느 날 그 회장이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지점장을 불러서 내 재산 총액 중에 최대한으로 융자를 받으면 얼마까지 받겠느냐 물어봤어. 난 잘 모르겠지만 한 100억 정도를 융자를 모르게 받았다고. 받아가지고 그 자기 부인한테 주면서
부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거든 49제를 지내고 난 후에 그 아줌마의 딸이 프랑스에 살았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프랑스인하고 결혼해서 니스인가 어디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난 잠깐 들은 이야기예요. 그 프랑스로 이민을 가라 했어. 돈을 주면서. 그리고 난 후에 저 영감님이 뭐랬냐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죽고 난 후에 100일 동안은 재산에 대한 모든 분쟁을 하지 말아라. 100일 후에 너희들이 변호사가 지정한 대로 내 다 각서를 써놨으니까 재산을 분배하도록 해라. 근데 그럼 변호사가 그때 이제 분배한 순서를 쭉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 어머니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저 아기들은 아버지 부모한테 아주 뭐랄까 자라면서 유복하게 자라고 유학도 갔다 오고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러면 그 전 부모들이죠. 그러면서 부모한테 아버지가 아플 때 그렇게 효성스럽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 유언대로 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탈이 나서 자세히 뒤지면 그 부인한테 상해가 갈까 싶어 그랬겠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분은 범어산가 어디에서 49제를 지내면서 이민국에다가 해서 딸한테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장은 끝났죠. 끝나고 난 뒤에 자식들이 유산을 받고 보니까 이 빚투성인 거예요, 전부 다. 이러면 아버지가 건전하게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최고로 건실한 CEO라고 경영자라고 판단을 했다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란 사람 벌써 프랑스로인가 어딘가 가버리고 없고, 아무리 찾아도 국내에서 없는 거예요. 벌써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 해보니까 아버지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줬다는 소리를 알게 된 거예요. 찾을 길이 없으니까 내를 찾아왔더라. 그 아들하고 딸들이. 선생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어보니,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잘 아는 사이라고 하던데 잘 알죠. 그래서. 근데 그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 줄 압니까? 그래,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꼭 찾아서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난 속으로 짐작은 하고 있었죠. 그래, 자세히 물었어. 그동안 사업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아버지 재산을 이어받았지만 빚투성이고 정말 껍데기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손들어야 할 그런 단계에 놓여 있으면 그러면 어머니 찾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사실은 나도 잘 모릅니다. 프랑스인가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어디 갔는지 내가 소식도 없고 내가 외국에 연락할 길도 없고 내한테 소식이 없습니다 하면서 보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상속 포기각서를 쓰고 머리를 숙이면서 아버지한테 간 것이 바로 겸입니다. 바로 이런 자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막 여러분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굽실굽실하고 아주 겸손한 척 하는 것이 겸이 아니고 제일 근본적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사람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은요 겸은 군자 지종야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 군자가 맨 마지막 배우는 일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여러분 타고 난 뒤에 제일 버리지 못하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내가 재산을 엄청 가지고 있는 CEO인데 나는 권력자인데 나는 검사인데 나는 판사인데 하면서 그 어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직함 속에서의 교만함을 털쳐버리지 못하는데 그걸 없애버리는 것이 군자가 맨 마지막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은 명겸은 좀 삼가해야 합니다. 말로서 겸손하는 거. 그러면 그게 한마디로 교활함, 한마디 아부 이런 그 친구는 말이야 사람은 좋은데 애가 어떻게 보면 너무 아부건성이 있어 이런 소리 듣는다고. 그거는 겸손하고 다른 겁니다. 그건 겸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품격 속에서 자연히 우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자기 생애 주역이 가르치는 겸의 덕목을 여러분과 함께 향유해 보기 바랍니다.